성투하세요 영학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 기업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솔깃해서 그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할 때도 많죠. 듣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우연히 듣고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귀로만 듣고 그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공부해야 막연하게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 공부 4편입니다. 1, 2, 3편은 다들 보고 오셨나요?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회계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회계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자산은 여기다 적고 왜 비용은 여기다 적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생각보다 어이없죠? 하지만 공통된 방식으로 장부들을 작성해야 누가 봐도 재산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른 방법으로 기록한다면 누구나 알아보기 힘들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기로 다 같이 정한 것이니 사실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철수가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월 5일에 아버지께 용돈을 받았네요. 10,000원을 받았으니 수입에 10,000원을 적고 잔액에 10,000원을 적습니다. 3월 7일에는 간식으로 3,000원을 사용했네요. 지출에 3,000원을 적고 잔액에 7,000원을 적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잘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3월 11일에 일어납니다. 지갑을 놓고 온 철수가 영희에게 5,000원을 빌리게 된 것인데요. 빌린 돈인데 수입에 적기는 좀 뭔가 이상하고 그렇다고 지출에 적기도 뭔가 이상합니다. 헷갈리지만 우선 수입에 5,000원을 적습니다. 3월 13일에도 헷갈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철수는 숙제를 대신해주는 숙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짱구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다음 주에 500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0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걸 용돈 기입장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철수는 열심히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고 싶지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철수의 용돈 기입장은 현금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는 작성하기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 검증이 어렵고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철수는 잔액을 12,500원이라고 적었지만 여기에서 5,000원을 영희에게 갚아야 할 돈이고 500원은 짱구에게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실제로는 12,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12,500원이라는 오류가 발생했고 영희에게 갚아야 할 500원의 부채와 짱구에게 받아야 할 500원의 외상금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적고 그 원인을 같이 적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점으로 오류 검증이 쉽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로 오류 검증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식부기는 철수의 용돈 기입장처럼 현금의 입출금을 기록하지만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누어 기록합니다. 3월 11일을 보면 영희에게 5,000원을 빌렸지만 수입에 적기는 뭔가 이상했죠. 복식부기는 왼쪽인 차변에 들어온 현금 5,000원을 적어주고 대변에 원인인 차입금 5,000원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현금이 들어온 것도 알 수 있고 갚아야 할 차입금이 5,000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차변에 5,000원, 대변에 5,000원, 양쪽이 같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은 게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 간단하게 오류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월 13일에는 짱구에게 숙제 알바를 해주고 500원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단식부기에서는
이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복식 부기에서는 왼쪽에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 500원을 기록해 줍니다. 다른 쪽에는 원인을 기록해 줘야겠죠. 매출 500원을 적어주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서로 같고 받아야 할 외출 매상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식 부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회사에서 격리일이나 회계일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를 배우는 것이 아닌 주식 투자를 위한 회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회계가 기록이 됐는지만 알고 넘어갈 겁니다. 이 화면은 2편에서 나왔던 화면인데요. 재무상태표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고, 부채는 내가 빌려서 마련한 자금, 자본은 내가 투자받아서 마련한 자금이었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난다면 2편을 다시 보고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2편에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이 왼쪽 오른쪽을 나눈 것이 차변과 대변을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T자를 그어 놓은 것을 우리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차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왼쪽으로 다니고 걷는 길은 대로변인 오른쪽에 있죠. 차들이 다니는 왼쪽은 차변,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인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그럼 재무 상태표를 나타낸 이 그림에서 자산은 왼쪽인 차변에 위치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인 대변에 위치하는 겁니다. 회계 작성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분계 혹은 부기라고 부르는데요. 분계를 해줄 때 자산은 왼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자산이 늘어날 때는 왼쪽에 늘어난 자산을 적어줍니다.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 때는 반대편인 오른쪽에 줄어든 자산을 적어줍니다.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오른쪽인 대변에 위치합니다. 그럼 부채와 자본이 늘어날 때는 오른쪽에 분계를 해줍니다. 부채와 자본이 줄어들 때는 부채와 자본의 자리가 아닌 반대쪽인 차변에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에 위치한 비용이 늘어날 때는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위치한 수익이 늘어날 때는 대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분계 혹은 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3편에서 우리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은행의 대출로 1,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산은 왼쪽인 차변,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인 대변이었죠. 그럼 대출 1,000원은 부채이니 오른쪽에 적어주고 이 대출로 1,000원의 자산을 확보했으니 왼쪽인 차변에 적어줍니다. 1,000원의 자산 중 300원을 사용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왼쪽인 차변이었죠. 차변에 300원을 적어줍니다. 비용에서 300원을 사용했으니 자산이 300원 줄어들 겁니다. 자산은 왼쪽이 차변인 자리인데 줄어들었음을 기록할 거니 오른쪽인 대변에 자산 300원을 기록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100원 비용이 나갔습니다. 똑같이 차변에 비용 100원, 대변에 자산 100원을 적어줍니다. 이번엔 신발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오른쪽인 대변이었죠. 오른쪽에 수익 2,000원을 적어줍니다. 수익이 늘었으니 자산도 늘어나겠죠. 자산의 자리는 왼쪽인 차변입니다. 자산의 증가를 기록할 것이니 왼쪽에 자산 2,000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분계들이 하나하나 모였는데요. 자산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산의 자리는 왼쪽인 차변이죠. 왼쪽에 기록한 자산은 증가한 것이고 오른쪽에 기록한 자산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1,000원 마이너스 300원 마이너스 100원 플러스 2,000원으로 자산은 총 2,600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용의 자리는 왼쪽인 차변 300원 플러스 100원으로 총 400원이 됩니다. 부채는 오른쪽인 대변이 자리죠. 부채는
맨 윗줄에 한 항목이 1,000원으로 총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도 오른쪽이 대변인 자리이므로 맨 밑에 한 항목 2,000원이 있어 총 2,000원이 됩니다. 아까 철수의 용돈 기입장을 복식부기로 작성해 본 때로 돌아가 볼까요? 영희에게 5,000원을 빌렸던 걸 차변에 현금 5,000원을 적었고 대변에 차입금 5,000원을 적었습니다. 차변에 현금이란 항목은 자산이고 오른쪽 대변에 차입금이란 항목은 부채입니다. 철수는 짱구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나중에 500원을 받기로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0원을 적고 대변에 매출 500원을 적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에 해당되고 매출은 수익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마다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 하나하나 분계 혹은 부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거래들이 분계되고 분계들이 하나하나 합쳐져 총 계정 원장이 됩니다. 총 계정 원장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된 재무제표가 됩니다. 4 플러스 1, 다들 기억나시죠? 결국 앞 내용에서 배운 분계들이 합쳐져 재무제표가 된 것이므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를 살펴보고 결국 복식 부기된 분계들이 합쳐져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기업의 상태와 영업 활동을 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위한 회계 공부 시리즈 더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